안녕하세요. 베어로보틱스 대표 하정우입니다. 지금부터 2022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푸드테크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순두부집을 했었습니다. 제가 원래 외식업자라고 하기에는 경험이 매우 짧지만 이제 순두부집을 오픈하게 된 거는 제가 외식업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식당을 하나 오픈을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순진하고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서빙을 해보니까 음식을 나르고 이제 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한 5km에서 8km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매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가서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 즐거웠다고 그러고 이제 나가는 손님들을 볼 때는 매우 이제 보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어 우리가 이제 로봇을 가지고 음식을 날려주면 서버들이 더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이제 서빙을 하는 그 일을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서빙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을 처음부터 식당 구석에서 이렇게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이제 저희 식당에서 이제 1년 넘게 돌리면서 제품을 완성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식당에 로봇이야? 이게 이렇게 말이 돼?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경쟁 회사들도 생기고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미래의 방향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정을 해주셔서 이제 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어로보틱스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에도 1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는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시작해서 서빙 로봇으로 비롯해서 이제는 방역 로봇, 그리고 실내 레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호텔용 또는 건물용 로봇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외식업도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귀한 직업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다. 이것은 매우 고귀한 직업이고, 그리고 식당 안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납니다. 생일 파티부터 많은 비즈니스 미팅부터, 회의실에서 하면 딱딱한 비즈니스 미팅이 식당에서 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이 식당이 이렇게 힘든 직업이면은 사실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사장님들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이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은 이걸 알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관심 없고 그냥 알바비 받아서 그냥 자기가 시간 있을 때만 잠깐 와서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외식업이기 때문에, 왜 우리 식당의 종업원들은 이게 내 커리어라고 생각을 못 할까요? 그거는 이제 그 뒤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테이블 번호 외우라고 그러고 일단 음식을 이렇게 나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어. 그리고 손님들이 이런 구성으로 오면 이렇게 서빙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서빙을 해야 돼. 이런 정말 중요한 정말 서빙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테이블 번호 외워. 뛰어.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교육을 하려면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로봇을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이런 테크하고 이렇게 친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우리 직원들을 사랑해, 그러니까 로봇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원들을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직원들에게 힘든 일을 줄여주고, 대신에 너는 좀 더 쉽고 재밌는 일을 더 많이 해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을 뽑고 채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서빙 로봇 한 대 가지고 음식을 나르는 서빙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이제 다 먹은 접시들을 이제 퇴식을 하는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장님들은 이거 우리 퇴식으로 써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도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주방에서 가져와야 되는 횟수와
퇴식을 해야 되는 횟수를 보면은 서빙을 해야 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이제 서빙으로 먼저 활용을 하는 게 가장 그 로봇의 돈 가치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선 설계를 잘 하면 서빙과 퇴식을 두 가지를 다 로봇에게 맡길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은 더 손님들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동선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자기들이 이제 일하던 방식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바꿔주고 그 동선을 어떻게 로봇을 활용해야지 효과적인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봇이라는 게 식당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로봇 한 대가 사람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절대로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을 A에서 B까지 접시를 날라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가 어디서 보내주고 누가 받아서 어떻게 서빙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사람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로봇으로 매끄럽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동선 설계라는 부분들이 이제 좀 같이 와야 로봇의 효율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빙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하실 때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골라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 제품들을 보고 데모를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면 이제 가격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그 포인트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율주행 기반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안 그러면은 이제 식당 천장에다가 어떤 그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이 식당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제품 자체가 음식하고 이제 안전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플라스틱도 사용을 하고 이제 쇠도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안 좋은 독소들이 오래 사용했을 때 나와서 그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누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또 세척을 할 수 있나, 깨끗이 닦을 수 있나, 세균이 거기서 번식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은 어디나 보면은 이런 바퀴벌레나 쥐나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 이제 반드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로봇 안으로 바퀴벌레나 쥐들이 들어가서 살거나 이제 알을 이제 낳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저희 로봇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식당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또가 있는데, 저렴한 로봇들은 약간 화재 위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사에 보면은 이제 배터리에서 그 이제 발화가 돼가지고 식당이 이제 전소가 된 그 사례가 있었고요. 사실 이제 킥보드 같은 것도 이제 야외에서 보면은 이제 물에 접촉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발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저렴한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회사 제품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봇 자체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로봇 회사가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이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그 로봇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 프라이버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로봇을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서빙 로봇을 이제 고르실 때 한 가지 또 고려하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디자인입니다. 식당에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로봇 식당이 되면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음식과 서비스가 있는데 로봇이 들어오면서 로봇 식당으로 바뀌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로봇은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튀지 않지만 그래도 적당한 그 느낌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그냥 여기 로봇이 있네지, 이게 로봇 식당이야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얌전하면서도 귀여우면서도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갔다 나와도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색깔과 모양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을 보고 저희 거를 고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서빙 로봇의 성공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로봇을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연락이 오는 사례 중에 보면은 우리 종업원이 로봇을 쓰고 싶대요 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서 로봇을 가지고 서빙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거기 로봇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장님 여기 로봇 없으면 저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서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은 제가 어떤 대형 외식 업체 임원분하고 그냥 식당에 갔어요. 이렇게 임원 아닌 척하고 저랑 같이 가서 이제 로봇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서버분한테. 이런 거 이 식당에 있으면 너는 쓰고 싶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그 서버가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왜 우시나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한 5km를 걸었는데 자기가 무릎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무릎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얘가 이걸 날라줄 수 있으면 자기는 이 식당에서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하겠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외식업체도 이제 저희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잘 보면은 처음에는 종업원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써보면은 로봇 별거 아니네. 근데 더 써보면은 이게 나를 진짜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식당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막내 직원으로서 도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외식업이 그렇게 혁신이 없는 것 같아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꾸준히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게 그 시대적으로 갑자기 확 발전했던 시기가 예전에 보면 이제 하인즈 케찹과 그때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뭐 켈로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음식을 보존하는 기술과 어떤 철도, 운송 이런 인프라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 외식 산업은 그냥 그 한 동네에서만 이루어졌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외식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즈에서는 그 케찹을 투명한 병에다 담아서 우리는 이렇게 신선한 토마토 케찹을 이제 보내줄 수 있어. 그래서 박스에 담아서 철도에 실어가지고 열차로 이제 전국에다 미국 전역에다 배송을 하면서 어떻게 푸드테크에 큰 그 바람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포스 시스템이 있겠죠. 전에는 다 종이로 하고 수기로 했던 것들이 포스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는 큰 변화가 이제 로봇과 AI 기술인데 이제 로봇으로 이제 서빙을 하면 이제 서빙하는 로봇이 점점 더 진화가 돼서 더 종업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진화가 되는 것뿐 아니라 다른 AI 기술과 접목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이블 3번에 손님이 물을 리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것들을 AI가 판단을 해서 서버들한테 알려준다든가 저 손님은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가시려고 하니까 계산서 같은 거 체크해 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저기 퇴식을 빨리 해야지 다음 손님을 앉힐 수 있습니다. 이게 막 바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어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AI와 로봇들이 잘 절묘하게 계속 도움을 주면은 전체 어떤 테이블 회전이든 매출이든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푸드테크 강연을 진행한 베어로보틱스 하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